오늘은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287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사념처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신수신법입니다. 근데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마음이 있어서 하지만은 사념처에서 심념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의도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 이 제목을 제가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승 법문을 제가 책으로 낼 때 이제 제목을 달았는지 스승이 달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이르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한 오늘 문득 이걸 읽어보니까 다른 뜻이 있어요. 왠가 하면 신수신법 사념처를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은 그 마음인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인간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처와 심념처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 느낌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수념처가 들어가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그게 법념처예요. 사념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한 것은 그 끝은 열반입니다. 근데 이것의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스승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것은 자, 수행자가 알아차릴 대상은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워서 못해요. 느낌이나 몸의 호흡이에요. 몸의 움직임,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행주자와. 근데 먼저 몸은 알아차리기가 좋아서 먼저 몸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호흡을 안 본 거예요. 호흡 보면 돼요. 호흡이 안 보인다? 보이는 만큼 보면 돼요. 안 보이면 딴 거 보면 돼요. 꼭 호흡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보이는 것, 그냥 안 되면은 수행이 잘 안 되면 수행이 잘 안 되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잘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밖에 없다고요, 제일 먼저. 의외로 몸과 마음에서 알아차릴 대상이 없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호흡이 또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면 힘들어 가니까. 힘을 빼야 호흡이 사는데 그러니까 호흡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니까 더 힘들다고요. 그리고 호흡을 만들어서 하거나 명칭을 붙이면 수행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피곤해요. 호흡을 만들어서 하면 기진맥진해요.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수행을 하고 저녁 오후 티타임 갖고 저녁 수행을 하러 법당에 딱 갔을 때는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기진해서. 근데 그 이유가 호흡을 명칭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명칭을 붙이면 만들게 돼요. 근데 호흡을 만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와요. 자연스러워야지. 지금 우리는 호흡하고 있잖아요. 근데 힘 안 들게 살고 있잖아요.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호흡은 생명의 기능이에요. 자율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가 우리 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산소를 들이마시고 필요한 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헉헉거리면서 내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율 조절 기능의 가장 이상적인 창구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조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고요하면 호흡이 가늘어지고 하잖아요. 이게 그 산소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흥분이 되면은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산소가 그만큼 필요하고 또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독을 내뿜어야 돼요. 헛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호흡을 만드는데 보통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오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생명까지 잃어요. 생명의 리듬을 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몰라서 일정 부분 만들어서 오는데 그게 몸의 리듬을 깨서 병이 생겨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조금 앞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호흡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일정 만들어서 하는 호흡밖에 몰라가지고 그거 하다가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많고 또 미얀마에 몸을 해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을 하다가 몸을 해친 사람은 호흡으로 조절해야 돼요. 근데 호흡을 제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옛날 그 책에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호흡을 만들어서 오다가 신비한 현상이 생기면은 그것이 큰 깨달음인 양, 그것을 탐닉하는데 그 큰일이라고 어떤 구도자가 글을 쓴 것을 봤어요. 그분이 조금 뭐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제대로 봤구나. 근데 지금 수행자가 알아차릴 것은 먼저 몸이라고요. 몸인데 집중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거칠어지기도 하고 미세하고 가늘어지기도 한다고요.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면 숨을 쉬는지 몰라요.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진다고요. 느낌도 없어져요. 안 움직이니까. 몸도 없어지고 느낌도 없어진다고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소멸이거든요. 몸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내 몸이 없어졌다는 장점이 있어요. 느낌이 없어졌다는 것은 감각이 무뎌져서 집중이 됐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몸은 몸을 의식하는 순간에는 적어도 내 몸이라는 선입관이 있다고요. 근데 숨을 쉬고 있지만은 너무 미세해서 알아차릴 수 없을 때는 몸도 없어지고 느낌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건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다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런 때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요. 그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다가 그 마음도 없어진 것이 열반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7청정과 16단계의 단계적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무상고무화를 단계마다 자기 수준으로 이제 체득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몸에 느낌이 없어지고 호흡이 없어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마음인데 그때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다 걸린다고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너나 없이 꼭 마음으로 귀결되도록 돼 있어요. 수행은 알아차림과 집중이 1차적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이 되면 숨은 쉬고 있지만 감지할 수가 없어서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없으니까 찾으면 안 되고 그 느낌도 없고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남는데 뭔가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대상이 마음이다고요. 남아있는 것이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고서는 열반에 못 들어가요. 거기서 다 헤매요. 마음을 알아차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을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왠가 하면은 그건 나중 단계니까 초보 수행자들에게 마음 얘기하면은 있는 호흡도 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당장 여기는 오른발 왼발도 지금 몇 번 못 보는데 호흡도 보기도 어렵고 몇 번 계속 지속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비물질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는 더 어렵다고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마음도 끊어지는 것이 열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중요성을 오늘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관문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아있는 것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열반은 그 마음도 순간적으로 끊어져 버려서 그때는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잠잘 때는 마음이 잠을 대상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마음이 화가 대상이고 좋아할 땐 마음이 좋아하는 게 대상이에요. 미울 때는 마음이 미워하는 게 대상이에요. 열반은 의식이 끊어졌는데 그때는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은 죽는 게 아니고 깨어있으면서 의식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는 열반도 있고 의식이 끊어져서 들어갔다가 깨어나서 회광반조, 다시 깨어나서 자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아는 단계, 그걸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이르는 그 끝이 열반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그걸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신수신법을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알아차려야 그 경우에 단계적 과정에서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요. 저도 거기서 걸렸다고요. 몸이 없어지고 호흡이 없어지고 느낌이 없어지고 아는 마음을 봐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는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꾸며서 보고 만들어서 보고 뭐가 생기면 막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막 방황했어요. 거기서 제대로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마음 본 수행자가 아니면은 스승도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헤매거나 수행을 포기하거나 거기서 니미따 표상이 딱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무당 돼요. 집중이 돼서 니미따 표상이 뜨면은 집중된 상태에서 이제 남의 사주 봐요. 관상 보고 뭐가 뜨니까 그게 맞붙인다고요. 지혜가 나야 되는데 뭐가 딱 뜬다고 집중이 되면 그건 사마타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니까 재밌거든. 누가 뭐가 보이고 돈도 생기고 그리고 뭐 유명해지고 그 사람 운명 다 한마디씩 하는 거 그 얼마나 그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너 몇 살 때 죽겠다든가 너 몇 달 뒤에 죽는다든가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느 스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어느 화가가 다 주고 가고 왔어요. 하여튼 너무나 얼마 못 산다 뭘 해라 하니까 뭘 하고 거기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 뒤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분열증이 일어날 정도로 멀쩡하던 사람이 여기 저한테 와서 왜 친척에 오지 않냐 그렇게 내가 그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인연이 안 닿던가 봐. 여기 안 나오더니 조금 이상한 곳에 찾아가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얘기를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두 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보였다? 자기가 만들어서 본 거예요. 아셨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이 투사해서 그렇게 그렇게 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만든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부정적일 때는 딱 부정적인 이미지가 뜨거든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1시에 오기로 약속을 해서 제가 병상원에 법문이 있어서 4시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 1시에 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연락도 안 되고 그게 나올 수도 없고 그랬더니 상당히 늦은 시간에 자기 남편 외제차 좋은 차를 가지고 오다가 제정신이 하니까 어디서 박았어. 늦게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느 스님이 얼마 뒤에 죽는다 뭘 해라 어쩌라. 그러니까 님 있다 표상이 뜨면은 샤만이 표상이 뜨면은 딱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것이 상상력이거든. 이미지네이션, 표상, 모양.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모양을 절대 못 보게 해요. 능력이 생기니까. 느낌을 보게 해서 모양에서 능력이 생기지 않고 무상고부와의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사념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을 못 뜨게. 상을 뜨면은 이미지에서 예언이 돼버린다고.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자기 이미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 누구 얘기를 하면 꿈으로 나타나고. 이미지야. 자기 마음이 불안하면 그런 불길한 어떤 이미지가 뜨고 다 그것이 내 마음이 투사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누구 조금 맞춘다 어쩐다 해서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가변적이에요. 인간의 삶은 절대 그걸 온갖 업의 과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의 과보가 어떻게 올지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알아챌 때 열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열반이 사념처 수행의 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모국사회도께서 하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요약한 겁니다. 지금 287쪽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보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방문한 손님을 알아챌 때, 자 눈으로 대상을 보아요. 무엇을? 형상을. 그럼 눈으로 형상을 보라고요. 저를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로 와요. 근데 1단계예요. 그건. 눈으로 저를 볼 때 1단계로 눈이 초점이 저한테로 와요. 그럼 마음이 일로 와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눈이 뭔가를 볼 때 초점을 여기다 두지 말고 봤어. 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초점, 포커스가 저한테 맞았어요. 무엇이 있어서 저를 봤죠? 마음이. 근데 이제 그 눈을 없애고 보기는 해. 근데 건성으로 보라고요, 저를. 2단계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지금 뭐가 여러분들을 봤죠? 여러분의 무엇이 저를 봤죠?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본 거예요. 그럼 눈을 하면은 일로 와버린다고. 근데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마음이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딱 가버리면 제가 아웃포커스 돼요.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아셨죠? 이건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해요. 자, 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누구다? 라는 것들이 의식이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자,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아는 마음 4가지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그러는데 4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보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없어요. 조건이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 중에 눈이
대상이, 빛이, 마음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조건이 보는 거예요. 조건이 12연기고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본다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걸 해체하면은 네 가지 조건이 보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보고 있는 마지막에 네 번째 아는 마음, 그것을 새로운 마음이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있어도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있어도. 이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건 몸을 알아차리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돼서 집중력이 생겼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집중력이 없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서 집중력이 생겨서 비물질인 마음도 알아차릴 수 있는 단계가 와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경전이나 이런 곳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또 스승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한테 배워본 바는 초보 수행자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다루진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를 들을 때는 듣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자, 보세요. 소리는 귀예요. 고마, 이근이라고 그러죠. 이근이 무엇을, 소리를 어떻게 터진 공간,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귀가, 이근이 소리를 공간,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있는, 이것도 네 가지 조건으로 아는 거예요.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듣는 것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나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무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아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나는 없다는 것들이 낱낱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연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귀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누가 종을 친다. 그러면 이제 종소리가 뭐 에밀레 종처럼 같네. 뭐 은은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어떤 그 판단 분별이 생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귀가 지금 일로 왔다고요. 근데 이제 이 소리를 귀로 듣지 말고 듣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에다가 갖다 두어요. 그러면 이 소리에 대한 판단 분별이 없어져요. 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좋다, 나쁘다, 누가 듣는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소리예요.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다, 좋은 소리다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소리로 들려요. 근데 소리를 듣는 마음에다 갖다 두면은 1차 대상이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소리로 왔지만은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이제 소리에 대한 차별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소리를 듣는 마음에다가 아는 마음이 갖다, 소리를 아는 마음에다 갖다가 새로 생긴 마음이 딱 갖다가 붙이면은 이 소리도 없어져요. 사실은 제일 빨리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학자들이 장터에서 무슨 천자문을 논어를 읽었다고 하는 것은 집중하면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다. 들려도 내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이기 때문에,
1차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리 그렇게 했을 때 알아차림이 있으면 소리도 좋다 싫다 1차적으로 차별을 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질 뿐더러 거기다가 소리를 듣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소리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골프장, 우리 명상원 옆에 있는 골프장 딱딱 소리, 처음에는 저것 때문에 시끄러워도 얼마 지나면 소리 있는지 몰라요. 소리 몰라요. 제 수행 경험으로는 소리같이 빨리 없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마시에서 공부하다가 쇠오민으로 갔을 때 3일 만에 철길 옆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던지. 그리고 나니까 무슨 비행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웬 비행기 소리냐 할 때 비행장 옆이래. 물론 비행기가 많이 안 떠서 잘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있어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안 들린다고. 어? 민경 씨 시어머니하고 안 살아서 그렇지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 하면 딱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 소리 안 들려.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받아들이면 안 들려요. 그래서 노인들이 귀를 먹으면은 보통 10년 더 장수를 한다고 그래요. 시끄러운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안 들으니까. 근데 필요한 건 꼭 듣는다네. 아들이 하는 소리는 듣는다네. 아들하고는 입 모양으로 뭐 내가 이제 찾아뵀는데도 아들이 대화를 했는데 이제 저기다 쓰더라고. 근데 사람 없을 때는 안 쓰고 둘이 대화하는데 아들 얘기는 다 듣는데 어머니니까 감으로 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105세인가 되시는데 건강하셔요. 근데 이야기인즉슨 쓸데없는 소리 안 들으니까 오래 산다. 내가 그 말 존중했어요. 필요 없는 거 뭐 자꾸 세상에 온갖 얘기에 귀 기울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그거 다 뭐 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다 서로 옳다는 것들이지. 누가 옳아? 누가 그러? 서로 다 옳다는 얘기가 결국은 무엇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찻잔 속에 그 태풍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이익과 관계되고 자기 관심이 있으면 막 굉장하고 크고 흥분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만은 다 각자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이야. 그것도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 무상의 법으로 오면은 찻잔 속의 태풍이야. 근데 그것을 뭐 그냥 경천동지할 정도로 크게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거 다 내 마음이 가서 그런 거예요. 거기 싸움에 내 마음이 흥미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싸우기를 더 바라고. 내 마음이 관심이 없으면 그거 아무리 누가 천둥을 쳐도 그거 천둥이에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불필요한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힘을 모아서 정진을 하고 바른 것을 생각해도 힘이 부족한데 너무나 쓸데없는 것을 하니까 우리가 방진되지, 방전되죠. 방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눈으로 볼 때나 귀로 들을 때 그냥 얼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딱 봐버려. 그러면 딱 전면에서 빠리묵강 전면에서 딱 알게 되고 대상이 아웃포커스 돼버려요. 흐려져 버려. 이게 있어도 없는 것이야. 내가 왜냐하면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가 있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마음에다가 겨냥을 하면은 아는 마음이 겨냥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들은 없어져 버려요. 필름이 영화가 돌아갈 때 장면들이 거듭될 때 사실은 무수한 장면이 거듭되는 것은 필름의 한 컷 한 컷 한 장면들이 연속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는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은 대상을 아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알아차리면 있던 것은 사라져요. 필름이 돌아가 버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 기억 속에서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증상을 일으킨 것이지 그 이미 지나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어난 순간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기억 속으로 끌고 가지. 법으로 보면 그건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들인데 아무 의미도 없고 이미 지나가 본 일이고. 근데 우리는 지나간 것을 또 현재로 가져다 놓고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원래 그러네 하고 살고 있다고요. 다 각자 입장에서 옳을 뿐이야.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게 정의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 그게 정의예요. 내가 옳다는 것은 정의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의를 구현한다? 우리 민족에 관한 한 국수주의고 개인주의예요. 한 민족만을 위한 거라면 공평하지 못해요. 보편타당한 가치가 아니에요. 꼭 내가 들어가면은 실제 진실과는 다른 것들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밖에서 온 손님, 눈으로 찾아온 손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마음 보는 수행을 하고 귀로 소리를 방문한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이제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사실은 제가 우소바노 사야도가 12연기와 위파사나 법문을 한 것을 내가 녹취해서 좀 책으로 펴냈는데 실제 이 법문이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하긴 어려워요. 원고 갖다 읽는 거 아니고 이렇게 출판을 하려니까 뜬금없는 이야기들 그걸 다행히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스승이 마음 보는 이 얘기를 제가 체계화하고 상당 부분 교정 교율을 본 거예요. 지금 아마 어느 부분까지 스승의 글을 내가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스승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각색을 좀 했죠. 그 내용은 같겠지만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냄새를 맡을 때에도 코가 냄새 나는 곳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죠. 코가 냄새 나는 곳을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냄새 안 나요. 이쪽으로 부니까. 아까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소리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무슨 냄새라고 알잖아요. 네 가지 조건으로 냄새를 맡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부정관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몸의 더러움을 알아차리는 부정관 수행을 할 때 시체를 알아차려서 시체가 썩어가는 거 거기에서도 바람을 등지고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몇 미터를 떨어져서 알아차려라. 그런 규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혼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 그 도둑놈 시체 내다버리는 곳에는 도둑놈도 있고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 먹으러 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위험하니까 같이 가라. 그리고 얘기하고 가라. 부정관 하는데 그런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가까이서 보면 징그러워서 시체 썩어가는 거 소스라쳐서 못 오니까 좀 떨어져라. 그 다음에 냄새 바람을 등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에 그러니까 냄새가 안 온다니까 이렇게 절로 부르면은. 그래서 냄새가 날 때에도 냄새가 나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딱 가버리면은 냄새가 싫다 좋다가 없어져요. 제가 실제 쇠우민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거기는 빈민가인데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와요. 꽉 차요. 워낙 쇠우민 사도가 훌륭하시고 정말 그 인력거꾼도 다 오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인력거 타면은 뒤에서 자전거로 하고 이제
저 큰 도로까지 태워다 주는데 이제 몇십 자트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땀을 펄펄 흘려. 근데도 이제 힘들으니까 그걸 타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 되면은 딱 와 수영하러 와요. 그러니까 막 땀 냄새들이 와. 그러니까 빗구 앉고 남자 제과자 앉고 여자 제과자들이 그렇게 앉는데 보통 낮에는 남자 제과자들이 안 오면은 땀 냄새가 안 나는데 저녁 되면은 빗구 뒤에 땀 냄새들이 막 무신다. 그러니까 그 옛날 버스 타면은 막걸리 먹고 김치 먹고 냄새하면 그거 고약하게 나듯이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약간 역해요. 그때 얼른 제가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냄새를 극복했어요. 마음 알아차리는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냄새가 나죠. 뭐죠. 근데 늘 상자불교는 부처님 제대에 꽃들을 공양을 올리는데 향기 나는 꽃들이 있어요. 근데 덥고 땀은 나고 조금 역하기도 하고 시골 빈민가니까 사람들은 많고 근데 바람이 불면은 한 끝 향기가 나요. 코끝에. 그러면은 탁 거기 취해요. 이제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딱 취해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내 코가 앞으로. 그 이제 냄새를 따라 가는 거 이렇게 그 이제 얼마 즐겨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꼭 알아차리고 대상으로 보아요. 허구한 날 망상하고 허구한 날 졸고 허구한 날 반응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 어쩌다 조금 알아차리는 것이죠. 나중에 집중이 되면은 이제 여일하게 알아차리게 되지만은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얼른 알아차려. 그러면 이제 고개가 돌아와. 근데 그렇게 한두 번 거듭을 하면은 이렇게 나갔다가도 호흡 향기를 좋아하는 얼른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딱 그렇게 그걸 탐착하지 않아요. 그냥 냄새일 뿐. 구린내도 땀 냄새도 그냥 알아차리면은 냄새를 맡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분리가 돼서 역겨운 냄새라는 것이 없어질 뿐더러 향기조차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빠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좋은 것을 탐착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것도 지금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지금 배격한다고요. 좋은 것을 평정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요. 범인은 탐욕이라고요. 성냄은 탐욕의 반대급부라서 지금 탐욕이 없으면 화도 안 내요. 범인은 화내는 게 아니고 탐욕이에요.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뒤에 또 향기가 썩 났을 때는 한 번 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이제 인의 평정심이 빨리 오더라. 제 경험에. 그리고 제가 분당에 살 때 집을 가면은 꼭 성남 국제 그 학교 있는 그 부근에 가면 역한 분뇨 냄새가 탁 나요. 그러면 아이고 냄새야. 그럼 창문을 딱 닫는다고. 근데 그것이 한두 번 거듭되면은 딱 거기를 지날 때 을에 이제 냄새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냄새나는 마음을 한두 번 알아차리면은 그냥 냄새일 뿐이야. 이게 수행으로 단련이 되면은 냄새가 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좋다 싫다로 반응을 안 해서 그냥 냄새일 뿐이야. 그러니까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일기예보에 그냥 미세먼지 최악 뭐 그냥 내일 뭐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딸이 집에 왔는데 딸이 문을 열더라고. 집에 들리러 와서. 야, 그 문 닫어. 미세먼지 들어와. 그랬더니 아빠 오늘 날씨가 맑아요. 밖에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여기 냄새 나. 지금. 아유, 이게 미세먼지 나는데 아빠 밖에 밟아. 아니 지금 내가 미세먼지 냄새를 맡았는데 아니 아빠 보시라고요. 밖에를. 보니까 밖에 미세먼지가 없어. 나는 일기예보고 냄새도 없는데 내가 코끝에서 미세먼지를 지금 미세먼지 공기 냄새가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맡고 있어. 근데 밖에 보니까 청정해. 그런데도 여기 미세먼지 냄새가 있어. 이거 얼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는 미세먼지를 기억으로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걱정도 팔자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자기가 늘 걱정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것이 마음이 투사해서 오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끌고 가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나갔다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것을 기억해서 끌고 가고 오지 않은 것을 지금 가져오고 지나간 것을 이미 또 끌고 가고 우리 마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들이 옳다 그르다 과거 미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행복이고 청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으로 가서 좋다 그르다 싫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청정이라고 그래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해요. 그 청정이 뭐죠? 청정이 열반이에요. 또 그 청정이 뭐죠? 개울이에요. 개울이 청정이 열반의 마음이에요. 같은 거예요. 개울을 지키면은 사람이 위축 안 되잖아요.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개울도 지키고 청정하고 이미 열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열반이 어느 날 뚝딱 떨어지질 않아요. 오늘 이 순간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내 마음이 청정한 상태 깨끗해져서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붙지를 않고 관용자의 지혜가 생겨서 어느 순간에 무상고무를 봐서 퐁당 빠지는 게 열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열반이라는 것은 없지만 열반을 위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깨끗함, 맑고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반의 끝이에요. 얻으려고 그러면 열반 못 가요. 지금 사념처가 열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념처 수행을 하면 도달하는 길이 열반이다니까. 그 열반은 탐욕성내 어리석음의 본내가 불탄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내 마음에 내 몸에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개발하고 키우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조건이 성숙되면 딱 맞아떨어져서 오겠죠.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혀의 어느 부분에 매운 것, 신 것,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이제 음식 맛을 먹을 때 인터뷰 때 그런 게 나와요. 먹으니까 혀의 어느 부분에서 딱 매운 게 느껴지더라. 저 사람 책 보고 하네. 이 과거의 기억. 그냥 매운맛이 느껴지지 혀의 어느 부분이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려워요. 매운 맵지. 근데 혀의 어느 부분의 매운맛, 어느 부분의 신맛이라고 초등학교 때 그림으로 그려서 배웠거든. 기억이 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은 책 보고 연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매운맛, 짠맛, 신맛이면 되지. 근데 우리 스승이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으라. 그래서 언뜻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 깊은 단계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 못했을 때는 내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내 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얼마나 법의 식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스승들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 줄 아세요?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요.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돼요. 신분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학벌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결정돼요. 그거 학문, 뭐 부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훌륭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것은 무식하고 유식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유식한 사람의 가치관이 더 나쁜데 권력 쥐고 돈 벌고 뭔가를 얻은 사람은 더 애고인데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모금 운동을 하면은 농담이 아니라 그때 구두 닦는 사람, 먼 사람, 신문 파는 사람 옛날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 얘기. 그런 사람들이 모금 한 통에 돈을 더 많이 넣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꼭 부자여서 돕는 건 아니구나. 더 빨리 마음을 열어. 그런 것처럼 가치관이 그 사람의 성품이야. 족보 아무 의미가 없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질, 성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뭐야? 자기 이상이지. 가치관이 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면 또 그룹이 형성돼요. 그렇게 끼리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가치관끼리. 나쁜 사람은 나쁜끼리,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모여서 뭐하고 맞으니까 술꾼은 술꾼끼리 모이고, 사진 찍는 사람은 노냥 사진 찍는 사람끼리 모이고,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아니야? 가치관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가치관이 상위야. 그게 출세관이거든. 우선은 감각적 욕망으로 선입관으로 자기가 고정관념에 의해서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린 판단이거든. 다 오염돼 있어요. 정확하게 못 봐요. 근데 옳다 그러다 안 하고 놓고 보면은 그 가치관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어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알잖아. 이거 맛있다? 근데 맛으로 먹어라. 그게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도 하고 드러내놓고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스승이 턱 한마디 던질 때는 이 교학이 없거든요. 수행자들은 책 안 봐요. 스승이 하는 것 한마디로 유추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다 못 알아듣는다고. 척 알아듣는 말도 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부처님 말씀 듣고 다 알아들으면 내가 금방 알아한되게 내 수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치관을 향상시키려면은 선입관, 고정관념을 버리고 법의 품으로 와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자아가 강하면 아무리 오래 얘기해도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오늘 옹달샘 글 썼죠? 뭐라고 썼나? 2년 내가 번뜩 자다가 뭐가 떠오르면은 새벽 2시건 민경씨 다 새벽 2시 쓰는 것은 자다가 딱 떠오른 거야. 다음에 잊어버리니까 얼른 하나 써. 근데 누구 생각이 딱 났어. 누구 딱 났어. 또 누구 생각이 딱 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룹으로 혼자만 안 가고 그룹으로 떼지어서 또 어디로 가.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어도 법으로 안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떠날 때 안 좋게 또 떠나. 상처를 주고.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인연으로 만나서 선한 인연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또 악한 인연이더라도 선한 인연으로 끝내려고 이걸 하는데 선한 인연으로 만나서 악한 인연으로 끝내. 인연이라는 게 악업을 만드는 거야.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이거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온갖 노력을 하고 안 좋게 떠나는 것은 악업을 짓는 거야. 피차. 누구의 잘잘못을 떠난 문제예요. 떠날 때 좋게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침 뱉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히 여겨야 돼요.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 떠난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연민의 마음을 보내야 돼. 그래야 선업이야. 그게 선업이 선을 만드는 길이야. 근데 보통 다 안 좋게 끝나고 좋았다가 안 좋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 어? 모르겠어. 이제 민경 씨가 얼마나 가서 이제 또 선업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떠날 때 감사하다 그러고 떠나야 돼요. 여지껏 잘 배웠습니다. 그건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남마 법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이 법을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법이 나는 아니다고. 법 가까이로 가서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내가 법을 완성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건 자기 기준에 봐서 약간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응? 그것은 내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내 축적된 성향, 또 나한테 치고 들어온 어떤 과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이해 못해요. 내 문제를 어떻게 누가 이해해요? 내 문제를 남이 이해 못하듯이 남의 문제도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존중해주고 말아야 돼요. 나한테 해를 끼쳤더라도 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익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법으로 안 본 거예요. 그러면은 차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선업을 쌓고도 또 툭 털고. 선업은 남아 있어요. 선업은 있어. 어디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마무리가 악업으로 끝나버리면 선업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좋은 선업.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라는 게 어차피 떠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업이 치고 들어온다고. 인연의 양과 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관계로 어떻게 떠나도록 돼 있어. 병이나 성을 찾아가든지 또 뭐 변덕이 나든지 자기가 게으름에 빠지든지 이유는 많아. 어떤 이유이든지 헤어짐을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 보낸 사람이나 똑같이 악연으로 하지 말고 선한 인연으로. 그래서 내가 문득 나는 무슨 문제 생기면 옹달장 글로 정리를 해요. 늘 그 사람이 몇 번째 늘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옹달샘을 1년, 2년간 그 사람을 위해서 옹달샘 글을 써요. 못 알아들어. 야, 이게 그런 거대. 예. 못 알아들어. 자기를 위해 썼는데. 이 가치관의 문제야. 그렇게 눈을 뜨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그렇게. 정말 그 한 겹을 벗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세세생생 자기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지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는. 그것도 인연이야.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근데 이야기를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게 낫겠지. 그게 가치관의 문제다고. 그래서 우리 스승도 맛으로 먹어라 맛으로 먹어라 한데 맛을 빠치란 말인가? 저 말이 이상하다. 이걸 마음 보는 수행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나중에 제가 스터디하고 이제 책을 펴고 했지만은 처음에 탁 한마디 듣고 그것을 탁 받아들여 버린다고요. 한마디.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이게 맛으로 먹지. 맛으로 먹지. 맛을 알고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한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를 듣는데 미얀마의 우리 위리안 스승의 이야기를 맛으로 먹으라는 얘기를 음식 연구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재료 맛으로를 먹으라 그러자.
그 맛이 재료 맛이라는 말이구나. 재료 맛.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매우면 매운맛, 짜면 짠맛.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향신료에 지금 우리 미각이 코카콜라, 피자, 뭐 라면, 여러분들 지금 짜장면 외국 가면 없고 한국에 있어요. 짜장면은 산동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들어. 짜장면에 짜장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화교들이 만들어요. 오랫동안 그 화교들이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짜장면 개발했어요. 짜장 원료를. 예. 대만 갔더니 나는 외국에 다 짜장면이 있는 줄 알고 몇십 년 전에 대만 가서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밖에 조금 빈약한 곳인데 밖에 탁자가 있어서 우리끼리 여기 짜장면 없나? 그랬더니 그 옆에 허름한 곳에서 주방 온 사람이 중국 사람이 한국말로 짜장면 드릴까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국 사람일 때 저 화교예요 그러더라고. 짜장면 있어요? 여기 그런 거 안 먹는데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나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전에 대만 처음에 갔을 때 중국에 짜장면 없는 것을 처음 알았어. 예. 먹어보니까 한국 짜장하고 전혀 달라. 예.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재료 맛으로 먹어라.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스승이 맛을 알고 먹어라, 맛으로 먹어라 라는 얘기가 통역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고 그 맛으로 먹어라. 그 맛이 재료 맛이야. 그 뒤로부터 제가 또 미얀마에 수행할 때, 한국에서 수행할 때 이제 맨밥을 먹어봤어요. 쌀밥을. 맨밥 맛으로 먹어봤어요. 간장을 쳐. 그럼 간장을 친맛으로 먹어봤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기존의 내 입맛이 아닌 맨밥을 먹으니까 맨밥이 나 그렇게 고소한 거 처음 봤네. 씹을 때마다 고소함이 달라. 그러니까 쌀밥이면은 반찬이 없어도 그냥 쌀밥을 씹으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는 전제된 어떤 맛, 고정관념으로 맛있다. 그것은 향신료나 우리 감각, 미각에 지금 뭔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맛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된장 맛이라든가 김치 맛이라든가 그 맛을 꼭 원해서 미각한 사람들이 찾아다니거든. 근데 자유로우려면은 그냥 재료 그 맛으로 먹으니까 그 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고.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은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타는 관념적인 거라서 고유한 특성이 없는 것이지만 위파사나는 사마타와 달리 위파사나의 특성은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실제, 진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의 진실이야. 그러니까 이봐라. 간장은 간장맛, 쌀밥은 쌀밥, 매운 것은 매운맛. 나름대로 고유한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을 대상으로 먹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고 싫다 좋다가 안 나. 그 말이구나. 재료 맛. 재료 맛으로 먹어라.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제 재료 맛으로 먹지만 워낙 우리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맛에 지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딱 맛없다 그래서 밥상을 뒤엎거나 딱 뱉어버리거나 딱 상을 물리거나 그 맛이 있는데도 자기 맛을 찾는단 말이에요. 법의 맛이 있는데 대상의 맛이 있는데 알려고 안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사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보편다당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맛을 보고 싫어할 때 싫어하는 것을 아는 마음,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을 아는 마음 하면은 재료 맛으로 가버려요. 재료 맛으로. 보통 우리가 탐욕이 있을 때, 그 맛에 있을 때, 맛에 빠질 때 탁 하지만은 맛이 없으면은 화를 내고 안 먹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통닭을 시키는데 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무슨 간장한 거 뭐 가슴살 뭐 애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야 애들이 와서
닭을 시키는데 맨 놈들이 서로 다 달라. 그거 벌써 애들이 그렇게 통닭들을 어떻게 시켜 먹었는지, 닭가슴살만 달라고 하고, 하나는 간장 양념으로 달라고 그러고, 하나는 닭 강정을 달라고 그러고, 뭐하라? 그랬더니 절대 용납 안 해. 갖다 사와도 안 먹어.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치맛으로 사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자아가 개발돼가지고. 그러니까 문명화될수록 자아가 개발되어서 애국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갈수록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옛날엔 보편타당한 시대, 집단적 사회에서는 그냥 있으면 먹었지, 없어서 못 먹고, 어느 특성을 어떻게 따져, 그냥 허겁지겁. 근데 아이들이 지금 통닭 하나도 통일이 안 돼. 예.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내가 처음 알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센 놈 그걸 사왔더라고, 집에서. 근데 닭가슴살 하는 애가 안 먹어. 그래서 야, 먹어라. 그랬더니 나 그거 싫어해요, 할아버지. 예. 그래서 야, 너 재료 맛으로 먹어 하려다가 그렇구나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 옳다 그러다 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마음을 보는 거라고요. 지금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알아차려서 안 되니까 그 마음을 판단, 결정, 분별하는 건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 관문은 마음이에요. 마지막 관문은 마음이라고.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거니까. 그제 인터뷰에 누가 나왔대. 어떤 느낌 얘기, 마음 얘기 했는데, 마음이 어쨌다 어쨌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야. 느낌을 갖다 마음인 줄 알아. 좋은 느낌이 좋은 마음인 줄 알아.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야. 앞에 수상행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음은 알 뿐이야. 여기서 어떤 리미타, 표상이 뜬다,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 어떤 의도가 일어났다, 행위, 그것을 마음이 알 뿐이야. 마음은 멍텅구리 같은 거예요. 대상이 일어난 것을, 수상행을 뒤에서 알기만 해요. 앞에서 이걸 꾸미는 게 마음이에요. 이것을 마음의 작용, 제타시카라고 그래요. 마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해요. 마음이 뭐냐? 몸이 아니다. 또 그 마음은 뭐냐? 한순간에 하나밖에 모른다.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여기 물감을 푸르게 해놓으면 마음이 그 순간 풀어져. 여기 붉게 해놓으면 마음이 그 순간 불고,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들여서 하니까 카메라 렌스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뭘 못해요. 앞서서 이끄는 의도, 수상행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두 가지 수상행. 근데 우리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마음을 수상행과 마음의 작용과 마음이라고 부처님이 오온에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됐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야. 근데 닭고기, 나는 닭가슴살, 나는 간장 닭고기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야, 마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맛으로 알아라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알아. 그러기 위해서는 맛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은 알아차리면 내가 선호하는, 싫어하는 그 맛이 사라지고 단지 그 맛이 남는다. 그러면은 쌀밥도 맛있더라. 나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내가 수행 트레이닝을 하고 조금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쌀밥만 계속 씹어봤어요. 30 몇 번, 보통 몇십 번도 씹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그 쌀밥이 씹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것도 알았어요. 이야, 이거 봐라, 쌀밥도 이렇게 맛있네. 난 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단식하고 나중에 그 회복식 할 때 밖에 나가면 천지가 풀 다 먹는 거야. 그냥 칡풀, 먼풀. 못 먹는 풀도 있고 먹는 풀도 있고. 야, 이거 난리 나도 살겠네. 그러니까 난리 나도 손가락만 빨고도 살 수가 있겠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집중이 돼서 맛으로 알고 먹어보니까 법이 드러나더라고요. 무슨 법이? 그 고소한 것에 목구멍으로 꼴깍, 목젖으로 꼴깍 넘어갔어. 그게 넘기기 싫더라고. 그래도 이제 물 되니까 이제 집기도 이제 한계가 있고 꼴깍 삼키니까 그 고소한 맛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딱 끝이야. 딱 무상을 느끼더라고. 아,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또 끝이네. 목 안에 있을 때 또 맛이네. 아, 이것도 순간이네. 이 맛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또 그 안에서는 맛을 못 느끼니까. 혀 안에 있을 때 맛이야. 넘어가니까 또 끝이야. 아, 그러니까 툭 넘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무상이 탁 느껴지더라고. 그 맛이 없어져 버렸네. 아, 거기서 또 무상을 느꼈어요. 아유, 한순간이구나, 이것도. 근데 우리 순간을 우리가 못 견딘다고요. 이미 순간 넘어간 것은 끝나야 되는데 넘어간 것을 지금 기억하고 또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음식에 대한 타박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분리가 된다고요. 몸에 접촉이 있을 때 접촉한 느낌이 있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추워요. 그럼 어이 춥네. 추위는 어디로 와요? 몸으로 오죠. 피부로. 피부에 딱 부딪혀요. 근데 피부에 딱 부딪혀. 1단계 근데 우리는 피부에 부딪혀서 춥네. 일기예보도 보고 이제 몇 도다 어쩌다 하면은 이제 바람 불고 하면은 또 온도가 더 높지 이제 실제 온도보다도 더 낮죠. 근데 저는 1단계, 2단계로 알아차려요. 먼저 추울 때 피부에 딱 갔을 때 알싸해요. 그럼 딱 춥네가 아니고 피부로 부딪히는 느낌, 알싸한 느낌을 딱 알아차려요. 그럼 추위가 없어요. 그런데도 추웠다, 반응을 했다 하면은 추웠다고 반응한 그 마음으로 가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더울 때도 너 막 부채 붙이고 막 움직일수록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더 더워요. 막 그냥 요새는 무슨 중국제 그냥 너도 없이 가방에서 그거 얼마나 나 그거 정말 감질나서 얼마나 그게 시원할까. 그것도 못 참아. 조금도. 그냥 앞에다 대고 그냥 선풍기 윙윙윙 조그마한 거 손선풍기 그거 안 가진 여자가 없어. 남자들은 주로 안 갖더만. 핸드백에서 다 꺼내가지고 조금도 못 참아. 더운 것을. 그때 피부로 더위가 왔어. 그러면은 얼른 알아차려. 그러면 후끈할 뿐이야. 후끈한 것을 못 참으니까 지금 그걸 뭔가를 찾는다고 얼음물을 그냥. 전부 외국 사람들이 겨울에도 한국 사람 커피에다가 얼음 담근 것을 보고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네. 그냥 여자들 그냥 겨울에도 얼음 담근 냉커피 먹는 거 그냥 다 들고 다녀. 그냥 화장실도 들고 가.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휴게소 보면은. 그리고 가만히 커피 시킬 때 보면 얼음 넣어달라고 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 추운데도. 그러니까 덥다 춥다 누가 부딪혔을 때 할 때 1차적으로는 부딪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면은 이제 조금 그 자극이 반응이 적고, 그래도 반응했을 때는 반응한 그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면은 반응은 없어져 버려요. 옳다 그러다. 이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안이비설신 5가지 감각기관에 와서 부딪혔을 때 부딪힌 것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은 모든 것이 평정된다 하는 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효과입니다. 몇 시에 끝나죠?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수행자 여러분은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보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지속되어 집중력이 좋아져야 합니다. 아셨죠? 처음부터 마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으면은 이제 비물질인 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훨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합니다.
제가 마음을 알아차린 순간에 제가 습관을 바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세상에. 정말 제가 고질적인 습관들, 그것도 한순간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마음이 알으니까 다시 그걸 하고 싶어도 안 돼. 아, 마음이 지금 붙잡고 있었구나. 바뀌기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바뀌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좋아서 나쁜 습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싫어해요, 우리는. 그게 순정인 것처럼.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게 무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선구자들, 개혁적인 사람들, 진보와 보수에 있어서 보수는 늘 퇴보하기 말이야. 진보는 너무 앞서가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적당한 선에서 경험을 살리는 것이 보수고, 또 앞서가서 새로운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진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꼭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 아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